안녕하세요. 사학연금 알리기 대국민 프로젝트 사학연금이랑 함께해요. 사랑해요의 진행자 김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 국민분들과 사학연금 가입자분들이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직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급여팀 박솔미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징수팀 조슬하니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학연금의 사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조슬하니 대리님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출연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떨리고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 출연하고 나서 약간 연예인 된 것처럼 약간 떨리고 의식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더 증상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솔미 대리님은 이번이 유튜브 첫 촬영이신데 예, 혹시 이번 영상이 잘 된다면 향후에도 계속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사학연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 모두 답변 드리는 날까지 출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을 첫 질문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들어봤어도 사실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학연금 제도는 말 그대로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영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입 대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담률과 급여액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희 직영연금인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 사학연금 제도는 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재해보상제도는 산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친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입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법인의 수익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기간제 교원 역시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첫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사학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직장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 한 곳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는 게 힘듭니다. 이런 경우 다녔던 유치원 곳곳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재직기간을 연결하여 합산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퇴직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시지 않고 사학연금 가입기간에 재임용되면 자동으로 재직기간이 연결되며 이미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경우에는 일시금과 경과이자를 반납하시면 다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주시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이 따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학연금 제도 안에 재해보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학연금에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직무상 재해가 맞냐 아니냐의 여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사학연금은 은퇴 후의 노후생활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질문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 중인 땡땡땡입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 구성을 보니 제가 9%, 법인이 5.294%, 그리고 국가가 3.706%를 부담하고 있는데 퇴직 시 제가 낸 9% 말고도 법인과 국가가 부담한 9%를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질문인데요. 퇴직급여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산정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만약 산정공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 일시금이 개인 부담금 플러스 민법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퇴직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10년 미만 단기 재직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교직원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한 대표적인 4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질문 이외에도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국민이 사학연금에 대해 아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이랑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